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고 작가님과 함께하는 책 소개 시간. 오늘도 아주 대단한 책입니다. 오늘은 일단 뭐 예를 들어 책의 컨텐츠는 그 자체는 이렇게 되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누구한테는 대단할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솔직히 안 대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일단 벽돌책이기 때문에 무조건 대단한 책이에요. 아 그거는 양은 800쪽은 너한테도 800쪽이고 나한테도 800쪽이고 제가 이게 접다 보니까 책이 얼마나 두꺼워졌냐면 고 작가님 이게 아이폰 몇이에요? 이거 맥스인가? 아이폰 아무튼 그건데 이 두께가 아이폰이랑 거의 똑같아요. 접다 보면은. 네. 그래서 내가 이걸 보여주면 되지 않나? 아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었는데 애기 같아. 책이 애기 같아. 애기.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한번 다 읽고 나니까 내가 무슨 고시생 된 줄 알았어. 이걸 보면서 딴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이 책 때문에 딴 책을 못 읽으니까 근데 진짜 우리 와이프한테도 나 독서실 갔다 올게 그러면서 알았는데 이렇게 벽돌책을 하나 빠샤 하고 나면은 그 벽돌 진짜 육체적으로 벽돌을 깨고 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취감이 있잖아요. 자신감도 올라오고.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벽돌책 하나 깨고 나면은 세상 두려운 게 없어진다. 이게 이제 속칭 임계점을 네, 한번 넣었기 이거 때문에 진짜. 이제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네. 여러분 이게 이 책이 얼마나 두껍냐면은 이거 3개거든요. 3개 합친 거보다 3개 합친 거랑 좀 비슷해요. 아무튼 무서운 책이라서 다 읽어봐야 돼.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게 이 책의 제목이 나이듦에 관하여인데 나이듦에 관하여. 이 책은 제가 이제 좀 고 작가님의 간략한 작가 설명과 책의 개요에 관해서 듣고 제가 좀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죠? 일단은 이 책은 그 고령화 시대의 필독서이다. 필독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노후를 위해서 반드시 읽으면 좋은 책이다라는 그런 책이고요. 여기서 제가 하나 붙여야 될 게 있어요. 넘어가기 전에 작가 소개 넘어가기 전에 왜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그래 노인들이 읽으면 되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네. 일단 여러분 엄마 아빠를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돌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 책을 최소 내가 볼 때 진짜 늦어도 40대부터는 읽고 일찍 읽으면 일찍 읽을수록 여러분의 이 제목이 뭐죠? 최소 20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이제 인생을 여기 노년기를 1막, 2막, 3막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 영상 제목이 최소 20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깨달아야 할 3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 노년기가 진짜 행복해. 이거는 제가 이빨 치는 게 아니라 여기 제가 이따 통계를 읽어드릴 거예요. 통계를 읽어드릴 거예요. 인생 3막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그 통계를 읽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20년이 아니라 그게 30년이 되고 40년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진짜 이거를 일찍 읽으신 분들은 행운이죠. 저는 그래서 뭐 관련 비슷한 책 여태까지 많이 읽었는데 일단 제가 이 책들이 다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제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튼 진짜 여러분은 꼭 읽으셔야 되는 책이다라고 이제 계속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폭군에 이어서 이 책도 저자분의 스펙이 넘사벽입니다. 그 저자분 루이스 애런슨인데요. 저자가 길어요. 이분은 또 따로 빼가지고 엄청 길어요. 간략하게 요약만 해드리면 그 노인의학 전문의이자 그 의과대 교수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냥 뭐 교수는 교육자잖아요. 그리고 의사는 어떤 전문가인데 그냥 그 수준이 아니라 이분이 상을 많이 탔어요. 근데 상 중에서 올해 캘리포니아 홈케어 의사상 뭐죠? 의사에서도 거의 최고 수준이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미국 노인의학회 수여한 올해 현역 임상 교육자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로서도 최고인데 이 책을 읽으시면 책 내용 좋지만 저자분한테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이제 빠지는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이 책을 읽고 나면 의사를 존경하게 돼. 그렇죠. 이런 분이면 이런 분이 제발 이 책을 읽고 나면 의사를 존경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여러 가지 이 저자분의 매력 포인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과 특히 노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상을 받으셨냐면 아놀드 골드 재단에서 수여하는 인본주의 교수상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인간애가 철철 넘치신 분입니다. 알 수가 있고, 근데 이분이 이거 말고 또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뭐냐면 이분이 이제 의사시잖아요. 근데 글발이 넘사합니다. 넘사한 이유가 2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냥 본인이 그 공부를 했어요. 하버드 의과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워런 윌슨 칼리지에서 문예 창작으로 예술학 석사 학위를 받으셨어요.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그리고 우리 여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이 저자분이 받으신 상이 뭐죠? 푸시카트 문학상이죠. 예, 이분은 받으시지 않았지만 최종 후보에 4번이나 올랐습니다. 근데 이분은 전문 작가가 아니에요. 근데 의사하신단 말이죠. 근데 의사. 완전 의사. 글 쓰는 수준은 거의 작가 그 이상의.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책이 좋으려면은 저자가 훌륭한도 중요하지만 저자가 훌륭한데 책을 못 써. 그건 뭐예요? 책이 망이지. 근데 이분은 본인이 전문 영역에서도 거의 최고 수준인데 글은 정말 잘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우리가 시간은 한정적이고 돈도 한정적이고 그러면은 내 인생의 최적화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책을 구매를 해 우리가 이 사람이 의사로 하버드를 나왔어. 하버드가 그렇지. 부동의 1위예요, 여러분. 하버드 의대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버드 의대에서도 의사로서 실력이 엄청 검증된 사람인데 뭐 아무튼 뚫고 가기가 어려운 데까지 올라간 사람인데 그 교집합에 그 부분집합이나 이제 부분집합에 문예찬 작가를 석사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분 한 명이에요, 내가 볼 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은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우리가? 겟땡큐라 그럽니다. 땡큐를 얻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겟땡큐여갖고 그냥 나는 그러니까 진짜 너무 벽돌책인데 너무 즐겁게 읽었어요. 여담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고령화 시대에 필독서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오늘 내용은 이제 개인적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건 그 혼자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정책 입안자들 다 읽어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읽으면 퍼센트만큼 그 국가 경쟁력이 진 거예요. 제 얼굴이 큰 편인데 이게 진짜 제 얼굴을 거의 다 가릴 정도로 엄청나게 두꺼운 책입니다,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제목이 뭐예요? 최소 행복하게 이제 20년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깨달아야 할 3가지인데 뭐 거기서 이제 내가 뜬구름 잡는 얘기 안 해. 막 뭐 바른 마음을 갖는다 이런 거 다 중요하죠. 근데 오늘은 되게 현실적인 얘기.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여러분이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의료 시스템. 이제 여러분이 이 책을 쫙 읽어보면은 첫 번째 이 사람이 얼마나 의사로서 훌륭한 사람이냐면은 훌륭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모든 의학은 초점이 치료에만 맞춰져 있습니다. 예방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없어요. 예방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헛소리가 뭐냐면은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었다라는 얘기예요. 헛소리입니다. 여기서 그거는 잘 아는 거예요. 그거는 먹을 게 충분해졌고 위생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거기서 의사 선생님들이 뭐 이제 제약하시는 선생님들이랑 관여한 거는 백신 그 예방 접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방 접종 그거 뭐 이상한 괴담들 돌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방 접종은 무조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다 같이 해야 더 효과가 좋은 거예요. 예방 접종은요. 그래서 여러분 예방이 우리의 인간의 수명을 늘린 거지 치료도 당연히 조금은 늘렸어요. 근데 우리가 스케일에서 배우죠. 암이 다 제거돼도 평균 수명이 여러 몇 년 늘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맥스치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의술이 아무리 발달해서 암을 정복해도 암 정복하면 한 300살 살 것 같은데 안 그래. 몇 살 더 살아요? 한 2, 3년 더 살고 심장 질환이 오히려 훨씬 중요하다. 4, 5년으로 훨씬 더 많이 는다. 그것도 4, 5년. 4, 5년. 그러니까 예방이 중요한데 이분이 진짜 자기가 밥그릇이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왜 의사들도 또 근데 치료에 밖에 집중할 수밖에 없냐? 예방은 돈이 안 되거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돈 벌고 싶잖아요. 돈 안 벌고 싶은 사람이 어디서 솔직히 그렇죠? 우리도 돈 벌고 싶은데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은 그런다고 현실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방 타령하나도 정책이 예방적으로 바뀌냐? 밥그릇이 있기 때문에 못 바뀐다니까요. 그것도 여러분이 의사 선생님을 지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본인이 스스로 예방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고 사람들이 그 문해력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여기서 이게 진짜 이게 단순히 의료가 아니라 작가의 성장기랑 의료 시스템이랑 짬뽕된 책이어갖고 아주 기가 막힙니다. 막 눈물이 막 나와요. 읽으면서. 눈물이 막 나와요. 막 한 전 2-3번 운 것 같아요. 눈물이 막 나와서 진짜 그걸 꼭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거 배우고. 그 다음에 이용석 원장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소아과가 왜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니까 어린이면은 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에 맞는 처방이 성인과 다르기 때문에 소아과가 필요한 거예요.
뭐 다른 거는 제가 비전문가니까 설명 차치하고 간단하게 우리 약 복용할 때 어떻죠? 어린이는 요만큼만 주세요. 3살은 요만큼만 주세요. 벌써 우리가 다르게 처방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아는 어때요? 소아는 진짜 다르게 처방에 대해서 성인이랑 완전 다른 생물체로 취급을 해야 된다 의학에서. 그래서 우리 누구야? 건드리 박사님이죠. 우리 뭐냐? 건드리 박사님. 건드리 박사님이 뭐 전문가예요? 아동, 영유아 심장 이식의 최고 권위자였던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인 성인이랑 영유아 그 심장 이식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면은 노인은 성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걸 처음 알았어. 그게 핵심이지. 그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여러분 이게 노인이라면은 다 퇴물을 취급해 버리기 때문에 노인 의학과라는 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는 노인 의학과라는 게 전문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거를 못 깨달으면은 여러분 그 최소 우리가 20년 행복하게 사는데 다 골로 가는 거예요. 여기 하나. 근데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지금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4.9%고요.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아니 초고령 속도는 워낙 빠른 게 아니라 1이에요. 1인데 2050년이 되면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90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남 얘기야.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정작 중요한 건 SNS에서 사람들이 떠들지 않고 진짜 자기한테 도움도 안 되는 것만 떠들고 있어. 제가 읽어드릴까요? 하나 이제 진짜 읽어드릴게요. 왜냐면 이건 내가 의사가 아니니까 연구 결과 읽어드릴게요. 비뇨기과에서 널리 사용되는 치료법들을 조사한 일련의 최신 연구들이 그런 예다. 이런 연구들이라면 방광내시경, 방광생검, 요도경류 전립선 절제술에처럼 의사들이 흔히 가벼운 시술이라고 말하는 외과적 기법들이 건강한 젊은 남성에서는 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쇠약한 고령 남성, 그러니까 노인들에게는 아무 효과도 없으면서 장기 기능만 떨어뜨리고 심하면은 목숨도 앗아간다는 것이 분석되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전립선이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이 비뇨기과에 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어때요? 의사 선생님은 이거 전립선 문제니까 수술해야겠는데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근데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이거 진짜 내 읽다가 이거 진짜 토할 뻔했어. 내가 진짜 너무 두꺼워갖고. 근데 너 이게 왜 토할 뻔하냐? 두꺼우면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할 수가 없어서 내가 고시하는 마음으로 읽었다니까요. 이 책이 재밌어요, 여러분. 재미가 있어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오늘 이제 말씀하신 거지 뭐 통계나 이론적인 게 나오지만 이게 스토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스토리가 훨씬 많아. 눈물 나오는 스토리가 훨씬 많아.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의사들이 노인에 대해서 알면 그렇게 안 하면 되지 않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냐? 부동의 1위 하버드 의학대학부터 자기 대학을 은근히 갑자기 자부심이 있으시네. 거기 교수는 아니니까. 부동의 1위 하버드 의학과 대학부터 최근 떠오르는 신의 대의학 오스틴 캠퍼스까지 미국 전역 의대의 교과 과정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한다. 그냥 여러분 미국이 의료보험제도는 쉐시예요. 근데 의학에 관해서는 당연히 넘버원입니다. 넘사지. 반대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과 의료 서비스와 의료 보험은 우리나라가 되게 그렇죠. 거의 탑 5급이에요. 최고죠. 진짜 뭐 이거는 제가 통계가 없으니까 탑 10이라고 합시다.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외국인도 와서 놀랄 수준이고 우리 매형은 싱가포르에서 의료 보험이 안 적용돼서 와도 당국에서 치료받고 가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의료가 시스템이 최고지만 의술은 우리나라가 쉐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쉐시입니다. 근데 어때요? 임상 실습을 신청할 때 외과,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신경내과는 의무. 너무 중요하니까 의무예요. 이거는 내가 딴 거를 해도 얄짤없이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함시키도록 편람에 똑똑히 명시된 반면 노화나 노인에게 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다는 점이다. 노인들을 위해 특화된 의료를 배울지 말지는 예외 없이 모든 의대가 학생 개개인의 취향과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 있다. 근데 우리 앞에서 뭐 읽었어요? 전립선에 대해서 치료를 하면은 노인한테 효과가 아예 없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심각한 거예요. 제가 하나 더 하나의 예의죠. 이거는 빙산의 눈 프레탈이에요. 진짜 이 빙산의 일각도 아니고 빙산에 쌓인 눈의 프레탈 같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노인분들이 워낙 많고 알고 보면 우리 모두 다 그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으면 대부분 노인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학적 측면에서 노인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아프면은 여러분이 의지하는 게 왜 의사 선생님이라 그래요.
내가 아프니까 나를 살려줘 갖고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선생 먼저 난다는 사람도 젊어요 자기보다. 근데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아픈 게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진짜 읽어드릴게요. 이 선생님이 왜 대단하신 분이고 왜 인본주의상을 탔는지 여러분이 아시게 될 거예요. 의료계 그러니까 환자와 가족들은 죽음을 앞두고 어떤 것을 대비해야 하는지 막막해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렇죠? 죽음은 여러분 딱 한 번만 경험하는 거고 아무도 자기가 직접 경험해본 적이 없는 되게 철학적인 영역이에요. 그런 까닭에 본인이 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한 도와주는 전문가의 말만 전적으로 믿고 따르게 된다. 아이러니한 것은 역설적인 것은 여러분이 의사나 간호사 말만 진짜 목숨 걸고 따르는데 목숨 걸었잖아요. 지금 죽기 직전이니까 죽음의 의학적 관리 방법은 점점 체계화됨에도 정작 의사들은 전문적인 호스피스 수련을 따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인생사 이정표적인 사건을 편안하게 넘기도록 돕는 협력자의 자리를 충분히 설 수 있는데 여전히 죽음을 오랜 숙적이로 되는 양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피할 수가 없고 되게 부드럽게 넘기는 게 중요한데 그걸 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치료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불로장생해야 된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 배웠죠. 안티에이징 시장이 다 얼마나 커지는지 배웠죠 우리가. 그 다음에 힘든 결정, 비보, 임종 등의 부정적인 주제로 환자와 가족을 상대해야 될 때 대비해 대화의 기술을 함양하는 의대 수업이 2010년에야 겨우 개설되었을 정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최고의 교육을 갖고 있다는 미국 의대에서 2010년에 가장 중요한 죽음에 대한 대화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2010년에 우리나라는 그다음에도 레지던트 과정으로 올라가면 이 수업이 이수를 위한 의무한 전공과가 아직 하나도 없지만 말이다. 의무가 아니라는 거 이것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졸꾸러기 우리는 여러분 이게 수준이에요. 뭐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나는 이 책 읽고 이거 다음 달에 다시 읽어야지. 근데 이 책 읽고 이 책 읽으려니까 너무 쉬워 보여. 진짜 아니 게 아니라 무슨 뭐 그거 뭐지? 옛날에 그거 그 좋은 생각인가 그 조그마한 얇은 잡지 있잖아요. 샘터 그러는 거 읽는 느낌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난 이 책 읽고 이거 너무 가벼워 갖고 그래서 이 책 읽고 나면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빡독 행사는 똑같은 거예요. 빡독 행사 한번 하면 한두 시간 책 읽는 건 좀 쉬워지거든. 이 책 읽으면 일반 쉬워져. 책들은 쉬워져요. 근데 진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벌써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안 읽으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다니까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여러분이 막판에 의존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학 상식을 안 갖고 있고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으면은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전립선 아파서 병원 갔는데 어때요? 그다음에 내가 노인입니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치료를 받았는데 낫지 않으면은 의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노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인지를 해야 된다는 그렇지.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뭐 상식 없으면은 그냥 병원만 계속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또 60대 다르고 70대 다르고 80대 다른데 그런 구분도 없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의료 시스템이고 오늘 뭐 뜬구름 잡는 사람 얘기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인생 3막입니다. 인생 3막. 인생 3막이 뭐냐면 여기서 인생 1막 이제 뭐 우리가 80살까지 나누기 쉽게 90이라고 칠게요. 뭐 30대까지 이제 뭐 청년기, 청장년기. 그다음에 30에서 60이 중년기, 60에서 90이 노년기인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이 정말 깊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엄마 아빠도 이제 뭐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런 말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엄청나게 틀렸다는 거를 제가 통계로 말씀드릴게요. 죽으면 그만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은 여러분이 철저하게 노인에 대한 현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제가 이제 읽어드릴게요. 이제 일단 부정적인 이제 네거티브 사이드부터 읽어드릴게요. 400. 이 책 너무 두꺼워갖고 어디 찾기도 힘들어. 무슨 백과사전 피는 느낌이야 계속. 이거 너무 이거 글이 좋아요. 흔히 고령하면 안 좋은 점부터 떠오르고 난다. 다 그러죠? 응? 나날이 징그러지는 겉모습, 하나둘 망가져간 성한 곳이 없는 몸뚱이, 소득 감소와 사회적 열등감, 뜻을 표현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인격 체임을 인정받은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는 소외감 등등. 이처럼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자신을 그대로 인정하지도 사실과 다른 모습을 우기지도 못한 어정쩡한 상황이 된다.
간혹 용감한 몇 명은 희망사항을 소리내어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노인이 더 많다. 게다가 말하더라도 반영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최악의 경우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거나 울음을 터뜨리고 잠으로 시름을 잊으려 하고 주변의 물건을 발로 차거나 물어뜯고 화를 가라앉히는 게 고작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괴팍한 노인네라는 비난뿐이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 노인은 벌을 받거나 버려지거나 시설로 보내진다. 일단 시설에 들어가면 투명인간 취급을 받거나 팔다리가 묶이거나 약에 취해 늘 비몽사몽인 상태가 되기 쉽다. 그 지경까지 갈 경우를 대비해 저 나름 준비를 철저하게 해뒀더라도 그 뜻이 존중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 고령 노인의 거취는 늘 타인의 손에서 결정된다. 그런 그들에게 탈출구는 오직 죽음뿐이다. 난 이 사람 글 너무 잘 써갖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예요? 고독사 1위, 노인 자살률 1위. 이게 지금 미국에서 최고의 인본주의자상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런 책을 쓰는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노인 현실에 대해서. 어딨어? 733쪽. 이거는 너무 깜짝 놀랐어. 이거는. 잘 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부모님 얘기. 잘 들으세요. 인간은 스스로 한계를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수용력의 인내력을 발휘한다. 가령 2004년에 실시한 한 조사에 의하면 건강한 시민 집단의 경우 목숨을 구차하게 연명하고자 의술에 매달리지 않겠다고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잘 들어요. 뭐라고요? 나는 그냥 죽을 때 되면 죽지. 그냥 의술 같은 거에 매달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실제로 절망적인 하루라를 보내며 죽어가는 환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다른 얘기를 했다. 단 며칠만이라도 더 살 수 있다면 병원이 권하는 건 뭐든지 하겠다는 것이다. 여러분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인생 산막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근데 왜 이 제목의 핵심이 이게 20년 최소 20년이냐 그게 왜 나오냐 제가 이제 통계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그러면은 504쪽부터 진짜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책이에요. 되게 중요한 책이에요. 네. 개인으로나 우리 사회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이제 읽어드릴게요. 미국에서 수행된 한 대규모 연구에 의하면 남녀 모두 일생을 통틀어 가장 불안하고 불행하고 느끼면서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시기는 중년, 이막이라는 거예요. 이막. 이거는 우리가 웬에 봐도 잘 나오죠. 이게 중년에 여러분이 이거니까 여러분 연구 결과 다 일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똑같은 연구 보고서 보는 거예요. 중년에 가장 불안하다고 느끼고 그러니까 불행하다고 느끼고 그러다 예순을 전환점으로 그래프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도가 올라가는 거. 어디서부터? 산막부터.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노인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고독사 1위. 그다음에 소위 젊은 노인층은 이미지 개선 노력이 반짝 발휘 효과를 그러니까 소위 젊은 노인층의 이미지 개선 노력이 반짝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 아니다. 여론조사 갤럽이 조사한 바로는 전 세계 국가들을 비교했을 때 부자 나라의 경우 삶에 대한 만족도 그래프가 알파벳 U자를 그리는 것으로 모두가 확인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마 아닐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 U자가 U가 이렇게 J 거꾸로 쓴 것처럼 될 거예요. 저 이제 이거 여담이긴 한데 제가 이제 오늘 신박사 TV 방송이니까 오늘 방송 이제 신 박사님이 대부분 다 준비하시는데 저는 독서연구소 이걸 찍고 왔어요. 서로 얘기 안 해서 지금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는 아니 확률이 아니까, 높다고. 당연하지. 왜냐면 통계가 있는데 노인 자살률 너무 높고 노인 자살률이 그리고 1위인데 1위. 게다가 노인 빈곤율이 너무 높아서 1위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기타 국가들의 경우는 그래프 모양이 조금 달랐다. 우리나라예요. 기타가. 네. 미국과 서유럽만 살펴보면 예순 전후 인구 대부분이 20대 연령층과 비슷한 수준으로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는데 놀랍게도 이 비율은 예순부터 꾸준한 오름세로 올랐다. 그냥 근데 이거에 해당하는 사람을 난 알아요. 우리 아빠랑 엄마. 장난 아니야. 이 양반들은 너무 행복하게 살아갖고 터치를 할 수 없을 정도예요. 너무 행복해갖고 요번에도 이렇게 설날에 나는 운전을 안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 항상 태워갖고 오거든요. 66땡입니다. 우리 아버지 66살이신데 나는 인생에서 아쉬운 게 없어. 할 말이 없는 거 거기에 대해서. 누굴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고 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자기가 아쉬운 사람들이야. 나는 그래서 그냥 지금 내일 망해도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 이 양반 무섭네. 내가 그랬어요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또 다른 걸 읽어드리면은 이 연구들의 다수의 유사 연구를 다른 연구까지 의사 선생님이 다 읽어본 거예요. 종합적으로 내려진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평균적으로 개개인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연령 집단은
놀랍게도 65에서 79. 그렇지. 그 다음이 80세 이상. 그 다음이 18에서 20세예요. 우리가 막 그 시절 그리워하잖아요. 젊으면 돈 주고도 살 수 없지. 여러분 늙음도 돈 주고 노년도 돈 주고도 살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이라는 건 여러분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제일 행복하고 싶어. 당장 어떻게 늙을 거예요? 노화되는 방법은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0대 때 후회했잖아요. 이 시기가 18에서 20세가 제일 젊은 그 행복한 시기였는데 놓쳤잖아요. 못 되면 어떻게 우린 입시의 지옥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65에서 70 오늘 방송 더럽게 고급지네. 60에서 79까지 준비가 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있는 것 같아. 이게 우리가 이런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대신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그때 이거는 전체 집단의 평균이기 때문에 개인을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본인이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부터 잘 준비해 나가고 있다면 그 65세 이상은 이제 노인 분류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최고의 삶의 만족도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말해드리는 거는 한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벌써 26분이야. 와 이거는 진짜 빨리 해야겠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 마지막 이제 산막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그런데 세상사가 다 그렇듯 늙는 건 역시 마냥 왜냐면은 생물학적으로 단점이 더 많아요. 그건 팩트라는 거예요.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에인절 같은 사람도 이런 말을 남긴 걸 보면 말이다. 70대 중반 이후 인생이 이렇게 즐거울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사람이 많다. 응? 나도 그 중에 하나고 말이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작품을 인용하는데 아버지는 94세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80대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10년이었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 딱 요즘 내 신경처럼 당시 아버지는 정신세계와 통찰력이 쪼그라들지 않고 정반대로 넓고 깊어졌다는 걸 알아챘던 것 같다. 인생을 오래 살았고 타인의 삶에 두루 감응한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경지다. 준비된 사람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30대가 전혀 부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20대가 전혀 부럽지 않아요. 저는 1도 부럽지가 않아요. 저는 40대가 기대되고 50대가 기대됩니다.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되는 게 인생의 산막이에요. 제가 진짜 여러분 초스피드로 하고 있는데도 지금 벌써 너무 하고 이제 마지막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한 이해예요. 미래 사회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노인에 대한 시각. 왜? 우리가 이제 혼자 살아도 괜찮아서 우린 답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결혼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초초초 고령화 시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 사회에서는 초초초 고령화 시대고 전 세계적 추세입니다. 이거는 그거는 순서의 차이만 있지 다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고 모든 나라는 결국 여러분 초고령화 시대가 됩니다. 이가 안 되는 선진국이 거의 뭐 대부분이에요. 심지어 무슬림도 7, 6명 낳다 2명 낳고 있다고 안 읽고 혼자 살아도 괜찮아 안 읽으면 이제 이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요. 근데 이제 693 읽어드리면은 이건 무슨 위키피디아 보는 것 같아. 693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미래 사회가 제가 여기 나면 사회 시스템에 가는 거거든요.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지금부터 다 같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명심해야 할 것은 고령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노인이 되는 것 혹은 노인이 사는 것에 개인적 감상만 좌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차가운 시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 있잖아요. 시선은 노인의 건강을 해치고 활동 영향을 변화시키며 심지어 수명까지 단축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노인을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어때요? 우리의 미래를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노인 하면 뭐예요? 꼰대 나오잖아요. 네? 꼰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모두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평소 부지런한 습관을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든 이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그런데 이런 활동의 참여율이 가장 낮은 연령 집단들이 바로 노인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각이 노인을 움츠러들게 하는 거예요. 나이, 인종, 성별, 학력, 본인의 생각하는 건강 수준, 신체 기능을 비슷하게 맞춘 구성원들은 조사한 연구에 의하면 늙어감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일수록 운동, 올바른 식습관, 정확한 복약 같은 예방 차원의 건강 증진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한다. 그러니까 늙어감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긍정적인 사회의 문화와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꼰대, 죽으면 그만, 노인 빈곤율, 왜 결혼 안 해? 왜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뭐야? 늙으면은 어차피 자식 다 필요 없다. 늙음에 대한 다 부정적 얘기만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는 우리가 개개인이 뭐 그 아들내미가 안 살펴서가 아니라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미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수준 되게 높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지금 583.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행복하게 우리가 사는
여기서 얘기하면은 583.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우 씨 그러니까 이게 부제가 처음에 뭐냐면 나이듦을 재정의하고거든요. 부제가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노인에 대한 나이듦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싱큐베이션, 빡독 이런 거 왜 참여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내가 괜히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고 작가님이랑 하버드에서 이제 뭐 종단 연구 한번 또 때린 거예요. 외국은 수액이 있죠. 이거 뭐 졸라 오래 하는 연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이제 바톤 터치 받아서 해야 돼. 왜냐 연구하다 죽으니까. 하버드에서 이 연구가 시작된 건 1938년이다. 이해부터 80년 동안 쌓인 데이터를 토대로 월딩어가 내린 결론은 단순하다. 바로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의 열쇠는 인간관계라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그 어느 나라보다 SNS 발달로 피상적 인간관계 보편화가 어디보다 빠르게 더 이렇게 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세대 갈등, 성별 갈등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 심합니다. 아무 인간관계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양보단 질이 중요하다. 그렇죠. 절친한 지인이 많을수록 그리고 결혼 생활이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울수록 행복이 배가 된다고 한다. 그냥 이거는 또 혼자 살아도 괜찮은 거랑 또 연결되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 기혼 가정이 싱글보다는 무조건 행복도가 높아요. 무조건이에요. 근데 어때요? 근데 그게 80에 역전된다니까요. 80에. 응?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러분 인간은 혼자가 아닐 때 고립되고 외롭다고 느낄 수 있다. 특히 노인의 경우는 외로움이 불행의 감정뿐만 아니라 기능 쇠퇴와 수명 단축까지 불러오곤 한다. 공동체 환경이 흡사하게 조성되는 시설 안에서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되는 노인은 신체적 활동량은 적고 우울증 성향이 높다. 그러니까 요양원에 들어가도 혼자라고 생각하면은 활동량이 적어서 뭐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빨리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면에서 이와 같은 사회적 고립의 심각성은 하루에 15개의 담배 흡연량과 같다. 맞먹는다고 한다. 그다음에 다른 조건들이 같다는 가정의 외로움은 사망 위험을 26% 늘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싱큐베이션 무료로 전국으로 퍼뜨리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예요, 진짜.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또 119쪽. 요번에는 현실적으로 여기서 이제 여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시스템은 같은 병을 앓는 환자라도 누구나 똑같은 치료를 본다고 효과를 본다고 가정했는데 이게 결정적인 실수였다는 것이다. 이런 표준화는 편리하다. 하지만 질병 하나하나에만 집중할 뿐 사람이 동시에 앓는 여러 병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내가 이 책을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가 면역 질환 이거 뭐 우리 당내고랑 5점 유건죽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내고랑 이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 5점 유건죽 건드리 박사랑 오브라이언 박사가 쓴 책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게 좋은 게 제가 요즘에 이 책을 읽고 간헐적 단식 꼬박꼬박하고 장 건강을 엄청나게 챙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직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고작가님한테 항상 말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5년 동안 뜬금포로 배가 아팠어요. 배가 저린 느낌이 있어갖고 CT도 찍고 혈액검사 받고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 없으니까 내과에서도 다 우울증 약을 처방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즘에 그게 없어지려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일단은 내가 그거를 요거 읽다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 찌릿찌릿 전기가 일단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 진짜 뭐예요? 그러니까 기능의학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용승 원장님이 노인의학 수료를 받으셨어요. 왜? 기능의학이랑 노인의학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여기에 우리 누구냐 루이즈 에런슨 의사 선생님 보시면 기능의학자예요. 왜냐면은 모든 병을 다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조금 과장하면은 닥터하우스 같은 사람이에요. 노인의 닥터하우스. 왜냐면은 집까지 찾아간다니까요. 노인의 닥터하우스 같으신 분이에요. 열정이 네. 진짜 닥터하우스랑 똑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진짜 이 나이 들매 가나요는 안 읽으면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팔자입니다. 그건 여러분 손해고 진짜 이게 벽돌책이니까 이악 물고 고시생처럼 한번 꽉 잡고 진짜 이악 물고 진짜 결심 꽉 잡고 한번 읽어보시고 빨리 부모님한테도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가 볼 때 이거 읽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읽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눈물 나. 이야기 재밌는데 거기에 유익성이 뭐가 있냐면 다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론만 알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가 힘든데 우리가 경영도 케이스 스터디가 있잖아. 노인의학이나 노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케이스 스터디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있으면 우리가 아프든 부모님이 아프든 혹은 뭐 정신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이 떠오릅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좋은 스토리로 실화인 스토리로 써진 책인지 이 책이. 여기서 이분이랑 이제 저는 오늘 되게 팩트 중심으로 읽어드린 거고
여기서 이분과 노인 환자의 그 관계에 대한 에피소드가 너무 그게 한 50%가 넘어요. 본인 이야기도 많고 본인 이야기. 부모님 그다음에 얘기도 많고. 그다음에 본인이 레지던트 때 진료 잘못해서 사람 거의 골로 보낼 뻔한 얘기도 그렇지, 고백을 하고 치매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그래서 그냥 나트륨 수치가 높았던 것뿐이고 그거 잘못 말한 것도 나와 다 고백을 하고 반성적 사고가 어마어마합니다. 반성적 사고와 맥락적 사고가 진짜 철철 넘치는 책이라서 꼭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누가 읽으시면 좋은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나이가 드시는 분들은 다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이가 내가 39였는데 다 늘잖아. 38로 되는 분들은 안 읽어도 돼요. 그 다음에 결국 죽는 분들은 다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죽는 분들은 안 읽어도 돼요. 진짜 안 죽는 분들은 안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정확하게 누가 읽어야 되는지 설명해드렸으니까 꼭 다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당내고 제가 뇌가 있으신 분 다 읽어야 된다고 똑같은 거네. 뇌 일부분 또 도려내신 분 있으시니까 안 해본 있으시니까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줄인다 했는데 35분 걸렸네. 아무튼 여러분 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뭐 인생 2막도 3막도 다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이 책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이 책도 왜냐면 지금 아직도 내가 빨리 했는데 36분인데 한 번 더 할 거예요. 앞으로 좀 웬만한 책은 2번씩 해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책은 한 번 더 하는 거 확정입니다. 다음 에피소드도 재밌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또 만나요.